괜찮다고 우리 다시 저기 갈 일이 없으니까 엄마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네, 어머니한테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죠. 그렇게 하고 들어온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중국 브로커와 함께 일사천리로 어디로 갑니까? 두만강 쭉 해서 영기 일사천리로 해서 아니요 청도까지 바로 갔어요. 청도로 가는 와중에 뭐 타고 갔어요? 그 차가 SUV 차가 왔었어요. 네. 전용차를 타고 지금 청도까지 지금 직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안 그래요? 아유, 안 그러지. 다른 사람들은 그 어디에 또 갔다가 집결해서 막 모여지고 하는데 아니에요. 거금 썼구나. 네. 청도까지 뽑으려면 SUV가 그냥 고속도로로 달리는 방법이네요. 그냥 고속도로로 달렸어요. 저희는.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네. 돈을 주고 뽑았네요. 네. 그 청도에서 한 5명 정도 모여서 거기에서 다시 차를 타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들려서 거기서 또 SUV를 바꿔 타서 그렇게 그냥 나와서 산 밑에까지 갔던 기억이 있는데 제일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같이 가는 친구가 있어요. 네. 이 친구는 나이가 어린데 되게 막말이라고 하면 막말이고 네. 말을 막 그냥 씩씩하게 맺는 친구예요. 거침없는 친구. 네, 거침없는 친구인데 거침없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김정은이 그 새끼만 생각하면 부하 턱이 터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그 말 듣더니 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모는 심장이 약해서 김정은이 새끼라는 말을 이모 옆에서 하지 말라고 야 막 그렇게 말하던 진짜 기억이 엊그제 같네요. 그러면 장미 씨는 네. 그 어제 그저께만 해도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네. 북한에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님이라고 하던 사람이죠. 원수님이라고 늘 해야 네.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거북하긴 하거든요. 저는 금방 넘어와서. 거북하기는 했었는데 제가 그 순간에 딱 들었던 생각에 이게 한국이 아니잖아요. 중국이기 네.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잡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어요. 그럼 열어놓고 있었으면 치절을 할 거잖아요. 네. 그 치절을 하면 너희가 무슨 말을 나눴냐, 너희가 거기서 며칠 동안을 생활했냐고 치절을 할 텐데 거기서 김정은 이 새끼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생매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막 속상했던 거지. 김정은이라는 인간 자체에 뭐 원수님이라고 붙이든 새끼라고 붙이든 그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나는 지금 이 말을 듣는데 장미 씨가 지금 굉장히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네요. 아니, 그 잡힐 것까지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나는 그게 어떻게 제일 해야 먼저 되겠다라고. 떠올렸어요. 네, 떠올랐어요. 뭐 그냥 거침없이 되는 대로가 아니라 굉장히 네. 계획적인 사람이네요. 그런 것까지 그래요? 생각할 정도로면. 그렇게 계획적인 사람은 아닌데 오빠의 영향이 좀 컸었나 봐요. 그것까지 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것까지 생각했다는 정도면 네. 그 북한을 출발해서 태국이라는 데까지 들어가기까지 며칠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살던 사람으로서 국적 없이 무국적자로 태국까지 도착하기까지는 25일에 출발을 해서요. 태국까지 가는데 한 열흘 걸렸던 것 같아요. 와, 북한에서 출발했는데 네. 지금 열흘 만에 지금 빨리 지금 도착을 태국까지 했던 것 도착한 같아요. 거죠. 네. 자, 이 태국이라는 곳까지 왜 가야 되는지, 거기서 왜 대기해야 되는지는 오빠가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태국이 국제 난민 수용소라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거기에 알려줘서 아는 가야만이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탈북을 하기 전까지 제 생각은 저는 중국에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맞아요. 언니가 이제 좀 전에 어떻게 그렇게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뭐 아무 문제가 없이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튈 생각을 했냐고 물어봤는데 나는 그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목숨을 거는 그런 그러니까 생사가 오가는 문제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꽤 중국으로 왔는데 그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한국을 거쳐간다고. 그래서 살짝 그 말에 짜증이 났는데 청도에서 오빠 전화를 받았어요. 네. 청도에서 오빠 전화를 받았는데 오빠가 딱 참호를 끼얹는 거예요. 나는 막 들떠 있죠. 이제는 네. 청도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난 대한민국에 왔다. 나는 이제는 북한을 드디어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60%밖에 성공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냥 오빠가 2가지만 말하겠다. 첫 번째로 한국 기도라는 거를 말하지 말라. 두 번째로 중국에서 생활한 날짜를 최대한 줄여라. 이거 2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게 뭐지? 아직도 내가 마주해야 될 이런 어려운 문제점들이 남았단 말인가? 하면서 막 고민했는데 오빠가 태국까지 와야만이 그게 난민수용소라서 거기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 내가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말에 솔직히 대한민국?
미국 여러 나라가 막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 순간에 정말로 대한민국도 물론 좋지만 네. 이런 나라 저런 나라도 경험하고 싶다. 저는 그런 경험에 막 목말라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미국행을 잠깐 결심했었죠. 그 바나나 라면 끌고 가가지고 다 다 먹여가 털리고. 다 털리고 그 왔다는 소리가 들고 너무 웃겼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걸 보고 어떤 생각했냐면 그 장혁이 동생 장민은 정말 독특한 친구구나, 대담하구나 그 생각했거든요. 이민국 수용소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난민이 어떤 지위를 얻고 그래서 원하는 나라에 간다는 걸 나는 그때 오면서 몰랐어요. 왜 태국에 가야 되는지 잘 모르고 브로커가 그냥 태국에만 가면 한국에 보내준다고 해서 그래서 따라왔는데 저도 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모든 탈북민들이 왜 태국을 선택을 해서 태국까지 와서 경찰에게 잡혀야 되는지를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미 씨가 혹시 북한에서부터 그 문제는 알고 왔는지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중국에서 알았어요. 그게 정상이지. 우리는 그거를 북한에서 알 수는 없거든요. 없죠. 자, 태국이라는 이민국 수용소에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그래도 20명, 30명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제 때는 200명, 300명 있었어요. 그래도 본인 생각했을 때는 우리 가족 외에는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그 기준에선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도 상당수의 북한 사람들 보면서 어떤 생각했어요? 아직도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고 이 행렬에 우리가 이렇게 끼어 있다는 게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저는 좀 늦은 감이 있어도 그래도 네. 지금 이 순간에 와서 이 행렬에 있다는 끼어 게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다. 난 지금 한국이 너무 고도화로 발전되고 있잖아요. 디지털화도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오빠, 만일 우리가 왔다면 10년 후에 왔다면 과연 이렇게 천지개벽 바뀐 세상에서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뭔가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예, 내가 드라마로 보던 내가 상상하던 대한민국이 아니라 너무 디지털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놀랐어요. 장미 씨가 그러면 북한에서 드라마를 많이 봤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나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옛날 드라마죠. 네. 그냥 뭐 전화해서 오빠가 오늘 저녁 늦으니까 뭐 빨리 못 간다. 뭐 그 핸드폰에 이렇게 신호 같은 게 있는 이런 줄 같은 게 있는 이런 폴더폰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핸드폰 사용하는 걸 보고 그때가 내가 탈북할 때는 따구다 시대였거든요. 저 따구다 전성시대 있잖아. 삐삐삐삐 하면 삐삐 시대요. 삐삐 시대. 그걸 가지고 가서 부럽다 언니. 이걸로 전화 치던 시대야. 나 삐삐 드라마에서 삐삐를 계속 보면서 삐삐를 경험 못한 세대잖아요. 저거 나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하고. 진짜? 네. 북한도 삐삐 있었단 말이에요. 북한 삐삐 없었어요. 있었지. 있었어요. 북한 삐삐 있었어요. 나는- 보이시던들도 삐삐 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나도 삐삐 몰랐어요, 저는. 삐삐 시절이거든요. 북한에서 웬만히 돈 있는 사람들 네. 그 보위원들이 좀 가지고 있었지. 삐삐로 호출. 호출해서 우리가 전화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바로 핸드폰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왔을 때는 뭐 한국을 많이 안다고 했지만 난 솔직히 한국 너무 다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장미 씨는 어떻게 봤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던 드라마에서는 다 2층 집, 3층 집에서 살아서 맞아요. 한국 가면 솔직히 모조리처럼 있잖아. 근데 드라마잖아요. 북한 영화도 보면 영화에서 확실히 예쁜 집들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생각하고 네. 나 되게 바보스러웠나 봐. 그 영화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나라에 가면 걔도 돈을 물고 다닌다고, 달러를 물고 다닌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생각했었어요? 북한 네. 사람으로서. 그럼 장미 씨는 요즘 20대인데 나는 한국에서 북한 드라마를 한국에서 보면서 어떤 점을 걸러서 봤어요? 나는 한상은 없었고 되게 자유롭다는 거에 한해서는 진짜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펀치라는 드라마를 정말로 감명 깊게 봤는데 거기에서 국무부 장관이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 다음에 검찰청장도 잘못을 저질러서 감방에 가요. 네. 저런 시도가 정말 참신하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서는. 네. 근데 나는 북한에 있을 때는 정말로 저렇게 될 줄은 생각을 못하고 드라마니까 그냥 연출상 저렇게 했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연출상 저렇게 시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대단한가 해서 정말로 정말 자유롭고 열린 생각을 가진 나라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너무 좋았던 게 옷이랑 너무 자유롭게 입고 다니잖아요. 북한은 솔직히 언니
귀걸이 길이까지 통제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에요. 머리도 풀고 못 다니는 거 알죠? 네. 그리고 내가 대학생 때 제일 너망이 뭐냐면 머리를 이렇게 풀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근데 대학교에서는 풀고 못 다닌단 말이에요. 무조건 단발을 해야 네. 돼요. 그래서 귀 밑에죠. 네, 그 부분이 참으로 나는 많이 속상했어요. 네. 근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저런 거는 와, 좀 좋다라고 생각하거나 조금 이거 환상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막 돌았던 드라마 중에 미스터 선샤인을 장혁이는 좀 감명 깊게 봤다고 하더라고. 난 그래서 한국에 있지만 미스터 선샤인을 못 봤어요. 나 근데 장혁이 덕분에 봤잖아, 장미야. 미스터 션샤인이요? 누나 그거에 대해서 주는 감명 깊은 의미가 있었다. 조선이란 나라는 너네를 다 버렸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작금의 조선은 너네를 버렸다고 나오는데 그때 지금의 북한 상황하고 너무 맞닿아 있고 너무 북한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내용이 많아서 주는 의미가 많았다고 저희 자꾸 오빠가 그러는 딱 거야. 그러는 거예요. 저거 보고. 그게 유진철이가 나오죠. 네, 바라고. 유진철이가 미국 안 갔으면 저거 너에 대해서 저렇게 살았을 텐데 미국으로 한 번 건너갔다 오니까 장교가 돼서 오지 않았냐고. 신분이 달라졌죠.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 나라에 충성하면서 아마 살았으면 너희로밖에 못 살 운명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나라를 떠나니까 완전 굽이 달라서 저 왕하고 맞대면할 정도의 신분을 가지고 그 나라에 온 거잖아요. 그 오빠가 말하는 겨우는 우리는 조선을 떠나야 된다. 진짜? 네. 대박! 사실 오빠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저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오빠는 부정적인 부분들 있죠. 만약 우리가 잡힐 경우는 우리가 가난하고 단지 먹을 거 없어서 떠나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해질 고초가 심하다는 거를 오빠는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힘들었죠. 자기 한 몸도 아니고 가족을 같이 데리고 가는데 그리고 않죠. 오빠 가장이잖아요. 집에서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견뎌야 될 무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그 드라마를 보고 그냥 자기의 결정에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는 게 맞다. 예, 옳다. 너무 웃겼어. 진짜 조선을 떠나야 예, 된다고. 그 그 드라마를 보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정말 놀라운 발상이네요. 그 상황하고 너무 딱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하고 어찌 보면 너무 딱 맞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그런데 그래서 내가 봤다니까. 너는 또 오징어 게임 본 데서 게임이 그렇게 재밌냐? 내가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참 먼저 와서 먼저 산다고 해서 문화를 다 알고 뭐를 다 아는 게 아니라고. 누나 누님 그거 못 보셨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 못 봤는데. 그리고 장혁이가 감명 깊게 보고 그거에 대한 울림과 메시지가 너무 많았다고 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내가 후자에 봤어. 왜냐면 알다시피 여기는 드라마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하니까 선별해서 볼 수 없어요. 모든 드라마를. 그리고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제가 장미한테 전화하니까 장미가 언니 저 오징어 게임 봐요. 그래서 야 그건 무슨 게임인데 그렇게 재밌냐라고 했더니 네. 얘가 막 바스라지게 웃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니 그거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영화에도 기억나지? 네네. 아 그래가지고 내 순간 아 그래? 도대체 오징어 게임 하는 게 뭐지? 그래 넷플릭스로 그래서 또 오징어 게임을 본 봤어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와도 네. 금방 오신 분들이 훨씬 더 여기 문화에 정착해서 훨씬 더 트렌드를 잘 알면서 그거는 잘 아는 것 같아서 내가 그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장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야, 나 그때 완전 창피당했잖아. 오징어 게임 하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네. 해서 그때 알았다. 자, 그러면 그 드라마 말고 또 그 북한에서 유명하거나 장미 씨가 보고 인상 깊은 드라마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는 그 성준기하고 송혜교 나오는 드라마 있잖아요.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를 정말로 재밌게 봤어요. 그냥 그거는 태양의 후예가 북한에 들어가요? 태양의 후예는 정말로 북한을 한 바퀴 휘저은 드라마예요. 그러면 네. 거기서 특전사가 나온단 말이죠? 네. 한국군? 네. 그런 울림과 메시지는 어떤 거였어요? 잘생겼다? 아니요, 잘생겼다가 아니라 그냥 나는 그런 러브 스토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러브 스토리. 네. 거기서 좀 인상 깊은 장면이나 이걸 보고 한국의 실상을 알았다. 뭐 이런 건 없었을 것 같네요. 네, 그냥 그거는 뭐 실상을 알았다기보다는 러브 스토리에 좀 집중을 해서 봤던 것 같고 사실 드라마 개개가 어떤 그거에 대한 뚜렷한 실상이라기보다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내가 드라마를 쭉
2009년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2010년을 기반으로 드라마질이 확 바뀌더라고요. 내가 예전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이 엄청 발전했다, 한국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단지 여기는 그냥 남녀의 사랑을 자유롭게 그리는구나, 어떤 제약이 없이 두 사람이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2010년을 기반으로 문화가 다르다는 느낌이 확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패션도 다르네? 뭔가 내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높네? 이렇게 쭉 보면서 언제부터인가는 우리나라랑 너무 대소가 된다. 그때 심정으로는 조선이랑 너무 대소가 된다. 그리고 거기서는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어디 나라든 여행을 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행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처럼 죽을 때까지 못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여행이. 그래서 그 부분에 되게 나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어쨌든 계속 보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만일에 어느 나라를 가고 싶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사실 북한만 아니었으면 괜찮았어요. 어느 나라든 괜찮았지만 굳이 한국이었던 이유는 언어가 되잖아요. 언어가 통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만약 일본, 대한민국, 중국 이 세 나라 중에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일본은 말도 안 통하는 나라고, 중국 역시 말도 안 통하는 나라고, 대한민국이 말이 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같은 핏줄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나는 대한민국밖에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나라 갈까 저 나라 갈 거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당연히 스스럼 없이. 근데 어느 와중에 잠깐 흔들렸긴 했었죠. 네. 그 흔들렸던 이유가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이만갑이라는 프로를 봤는데, 엄마요? 어디서요? 제가 중국에서 이만갑이라는 프로를 봤어요. 중국에서. 네. 그때 그 프로를 봤는데 와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탈북민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마지막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되게 조금 배타적이구나. 물론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마음 편히 미국으로 가 살자. 나는 한국으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그냥 여행을 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 나라를 벗어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으로 가보자 해서 미국 깜빵에 갔었는데 너무 이거는 문화가 다른 거예요. 예. 해외하고 해가지고 와서는 라면을 빌리겠대요. 아니 벌펜도 아니고 지우개도 아니고 먹을 걸 빌리겠다는 게 어디 있어요. 네. 얘네가 이렇게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냥 내 입장에서는. 그리고 되게 그런 거는 좋아요. 비위는 좋아요. 그냥 좋게 말하면 친밀감이 좋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비위가 좋은 거고 언제 봤다 그냥 와서는 툭툭 치고 말 몇 마디 나누더니 라면 하나씩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토끼 마음이니까 안 된다는 말이 안 되더라고요. 너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라면 다 그 몇 박스 다 털리고 온 거예요? 그냥 바로 다음날 다 털렸어요. 그래가지고 갈 때는 그 깜빵 넘어갈 때는 이렇게 지고 갔는데 올 때는 헐쭉해가지고 두 손을 무릎에다 딱 붙이고 이렇게 들어왔다니까요. 너무 웃겨 진짜. 네. 그 라면 하나씩 빌려가자 이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달아난 거죠. 안 준 거죠. 안 준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어디 라면을 빌리는 게 있냐고. 그러니까 먹자는 말을 이상하게 순화시켜서 말한다고 생각은 했는데 나는 그거에서 약간 도담한가 그런 거를 봤거든요. 왜냐면 오빠도 한국에 먼저 와 있고 엄마랑 지금 같이 오는 상황에서 본인이 미국 가겠다라고 했을 때 나는 사실 겁이 났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혼자 그 미국이라는 행을 선택하기 위해서 옆에 감옥으로 넘어갔다 해가지고 독특한 캐릭터구나 마음에 드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장미 씨가 그 탈북해오는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제가 장미 씨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한국에 와서 이게 우리가 북한에서 처음에는 완전히 속고 살았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언제부터 점차적으로 이 북한 문제, 배신감이라고 하죠. 배신감이 드는 순간이 언제부터였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